황구야, 왜 그렇게 불안해? 오늘 황구가 좀 이상하네요. 아, 갑자기 어지러워. 어라. 약이 어디 갔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예요. 평소 온순하던 골든 리트리버 황구가 할아버지 친구를 보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황구가 감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볼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김철민 할아버지예요. 올해 72세인 철민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우기 시작한 골든 리트리버 황구가 철민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황구는 정말 영리하고 착한 강아지였거든요. 사실 황구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개였어요. 원래는 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일했던 은퇴견이었거든요. 5년 동안 공항 보안팀에서 활약했어요. 김포공항 세관에서 근무할 때 황구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어요. 수많은 마약 적발에 공헌했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인정받는 개였어요. 훈련받은 후각으로 여행객들의 짐에서 숨겨진 마약을 찾아내는 일이 황구의 전문 분야였어요. 정말 예리한 감각을 가진 특별한 개였거든요. 하지만 8살이 되면서 은퇴 시기가 왔어요. 탐지견들은 보통 8에 1 공세에 은퇴하게 되거든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철민 할아버지 집에 오게 됐어요. 탐지견 출신답게 후각이 정말 뛰어난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철민 할아버지도 걱정했어요. 탐지견 출신이라서 너무 예민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을까 염려했거든요. 하지만 황구는 정말 온순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반려견처럼 지냈어요. 아침마다 철민 할아버지와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지냈거든요. 철민 할아버지도 황구를 정말 아꼈어요. 좋은 사료도 사주고 병원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황구는 정말 영리한 개였어요. 철민 할아버지의 기분도 잘 알아챘고 아플 때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고 저녁에는 슬리퍼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정말 사람 같은 강아지였어요. 철민 할아버지가 외출할 때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줬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황구를 좋아했어요.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하고 간식도 주곤 했어요. 정말 인기가 많은 강아지였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황구를 칭찬했어요. 건강 상태도 좋고 성격도 온순하다고 말했어요. 탐지견 출신치고는 정말 차분한 성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황구의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곤 했어요. 냄새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예전 직업의 흔적이었어요. 철민 할아버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였어요. 둘은 40년 넘게 친구였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철민 할아버지보다 2살 많은 74세였어요. 최근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두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은 학교를 다녔고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정말 오랜 우정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만났어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주로 바둑을 두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일상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성격이 좀 급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도 가끔 깜박하고 식단 관리도 소홀했어요. 당뇨병은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사의 주의사항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나이 먹으면 다 걸리는 병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두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바둑을 두곤 했어요. 철민 할아버지 집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황구도 영수 할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오면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어요. 마치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도 황구를 좋아했어요. 가끔 황구 간식도 가져와서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줬어요. 황구는 영수 할아버지와 놀기를 좋아했어요. 정말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영수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당뇨약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줬거든요. 복용법도 달라졌어요. 예전 약은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됐는데 새 약은 하루에 2번 먹어야 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복용해야 하는 약이었어요. 의사는 영수 할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새 약은 더 효과적이지만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식사 전에 미리 먹어야 하고 절대 건너뛰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혈당 조절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어요. 새 약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복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한 약을 빼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심한 경우 케톤산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케톤산증이라는 건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 중 하나예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케톤이 혈액을 산성화시키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상태예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새 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40년 넘게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와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약봉지도 예전 것과 새 것이 섞여 있어서 헷갈렸어요.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새 약은 작고 하얀색이었는데 예전 약과 비슷하게 생겨서 더 헷갈렸어요. 약봉지에 적힌 설명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는 아예 약 복용을 깜박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들이 알람을 맞춰주기도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알람이 울려도 무슨 알람인지 잊어버리곤 했어요.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약 하나 빼먹는다고 큰일 나겠냐는 생각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건강했던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을 과신하고 있었어요. 설마 자신에게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3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철민 할아버지 집에 바둑을 두러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안녕, 철민아. 오늘도 내가 이길 준비는 됐나? 영수 할아버지가 농담을 하며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하,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어제 인터넷으로 바둑 강의도 봤거든. 철민 할아버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바둑 실력은 비슷해서 승부는 항상 팽팽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 색도 약간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황구는 평소처럼 영수 할아버지를 반겨줬어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도 황구를 쓰다듬어 줬어요. 오늘은 황구가 좀 이상하네. 평소보다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황구가 자꾸 주변을 맴돌았거든요. 아마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봐. 어제 못 왔잖아. 철민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황구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어요. 두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바둑판을 펼쳤어요. 황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황구는 계속 영수 할아버지 주변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기도 했어요. 철민 할아버지는 황구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가 와서 반가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아침 새로운 당뇨약 복용을 깜박했어요. 전날 밤늦게 자서 아침 루틴이 완전히 깨진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날은 9시에 일어났거든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약을 놓쳤어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당뇨 초기라서 자각 증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1시간 정도 바둑을 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구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영수 할아버지 주변을 빙빙 돌더니 계속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황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었는데 계속 영수 할아버지 주변에서 서성거렸어요. 코를 킁킁거리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냄새 맡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특별한 냄새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탐지견 출신인 황구는 케톤 냄새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못 맡지만 개들의 예민한 후각으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냄새였어요. 황구야, 왜 그래? 철민 할아버지가 황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황구는 여전히 영수 할아버지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쿵쿵. 황구가 앞발로 영수 할아버지 옷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이런 행동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평소에 황구는 사람을 발로 건드리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예의 바른 강아지였는데요. 영수 할아버지도 황구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옆에 있기만 했는데요. 황구가 계속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이마에 손을 대더니 비틀거렸어요. 영수야, 괜찮아? 철민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영수 할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좀 어지럽네.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였어. 영수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어요. 식은 땀도 흘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영수 할아버지의 혈당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몸에서는 이미 케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특별한 냄새가 났어요. 그때 황구가 더욱 심하게 반응했어요. 영수 할아버지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왈왈. 황구의 짖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에 거의 짖지 않는 황구가 이렇게 심하게 짖다니 이상했어요. 탐지견 출신인 황구는 케톤 냄새를 정확히 감지했어요. 비록 마약 탐지 훈련을 받았지만 예민한 후각으로 위험한 화학 냄새를 알아챈 거였어요. 철민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황구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영수 할아버지,
상태도 걱정됐고요. 황구야, 조용히 해. 영수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철민 할아버지가 황구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짖었어요. 황구는 마치 응급 상황이라고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계속 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짖었거든요. 그때 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철민 할아버지가 재빨리 붙잡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영수야, 큰일 났어. 병원에 가야겠어. 철민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영수 할아버지, 상태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영수 할아버지의 호흡도 거칠어졌고 얼굴에서는 계속 식은땀이 흘렀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즉시 조치가 필요했어요. 잠깐만, 당뇨약부터 먹어야겠어. 아침에 깜박했나 봐. 영수 할아버지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약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라, 분명히 넣어뒀는데. 영수 할아버지가 가방을 더 자세히 뒤졌어요. 하지만 약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방 안을 다 뒤져봤지만 약봉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두는데 없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상하네. 집에서 분명히 챙겼는데. 영수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새로 처방받은 약이 없어진 거예요. 결당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함께 찾아봤어요. 가방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하나 확인해봤지만 당뇨약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집에 두고 온 건 아닐까? 철민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분명히 챙겼다고 했어요. 셔츠 주머니도 확인해봤지만 없었어요. 바지 앞주머니에도 없었어요. 정말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황구가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수 할아버지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바지를 코로 찔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황구야, 뭐 하는 거야? 철민 할아버지가 황구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황구는 계속 영수 할아버지 바지 뒷부분을 코로 찔렀어요. 쿵쿵. 황구가 더욱 강하게 영수 할아버지 엉덩이 부분을 코로 찔러댔어요. 마치 그곳에 뭔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황구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요. 계속 같은 부위만 찔러대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것 같았어요. 혹시 뒷주머니? 철민 할아버지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황구가 계속 뒷주머니 쪽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확인해보라는 신호 같았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만져졌어요. 작은 약봉지가 들어있었어요. 아, 맞다. 새 약은 여기 넣어뒀구나. 영수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황구 덕분에 찾은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새 약이라서 평소와 다른 곳에 넣어뒀던 거였어요. 집에서 나올 때 실수로 뒷주머니에 넣었던 거였어요. 황구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즉시 약을 꺼내서 복용했어요. 물과 함께 삼키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황구도 짖는 것을 멈췄어요. 정말 고마워, 황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영수 할아버지가 황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어요. 황구는 꼬리를 흔들어 보였어요. 황구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영수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약을 먹었지만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당이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약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중요했어요. 철민 할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어요. 혈당 수치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영수 할아버지는 계속 어지러워했어요. 입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케톤 냄새였어요. 황구는 영수 할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어요. 가끔씩 냄새를 맡아보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철민 할아버지와 황구가 영수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황구는 영수 할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어요. 10분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영수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혈압과 혈당을 재어봤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영수 할아버지 혈당을 측정해 봤어요. 정말로 위험한 수치였어요.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혈당이 400ml이 넘었어요. 정상 수치의 3배가 넘는 위험한 상태였어요. 당뇨병성 케톤산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당뇨병성 케톤산증 초기 증상이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구급대원이 설명해 줬어요. 황구가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구급대원도 황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걔가 그런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철민 할아버지와 황구도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응급 치료를 받았어요. 인슐린 주사와 수액 치료로 혈당을 조절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어요.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케톤산증은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케톤 때문에 특별한 냄새가 나는데 훈련받은 개들은 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황구가 바로 그 냄새를 맡은 거였어요. 의사는 케톤산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몸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케톤이라는 부산물이 생긴다고 했어요. 케톤이 많아지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걔가 그런 걸 알 수 있다니.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탐지견 출신이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당뇨 알림견이라는 특수 훈련을 받은 개들도 있다고 했어요. 혈당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주인에게 알려주는 개들이라고 설명했어요. 황구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탐지견 출신의 뛰어난 후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라고 의사가 분석했어요. 의사는 앞으로 약 복용을 더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어요. 특히 제 약은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라고 권했어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하루 입원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약 복용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로 했어요. 황구 덕분에 깨달은 거였어요. 철민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황구야,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 영수 할아버지가 황구를 꼭 안아줬어요. 황구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뇨 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였어요. 이제는 약 복용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알람을 여러 개 맞춰두고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켰어요. 또한 혈당 측정기도 구입해서 하루에 2번씩 혈당을 체크했어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권한 당뇨 식단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식사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도 영수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안심했어요. 이제는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고 계셨거든요. 황구 덕분이었어요. 그
그 후로 영수 할아버지는 당뇨 관리를 훨씬 철저히 하게 됐어요. 약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하고 식단도 더 신경 썼어요. 병원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았어요. 의사도 영수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만족해했어요. 정말 모범적인 환자가 됐어요. 황구도 영수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요. 마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냄새를 맡곤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오면 황구는 먼저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냄새를 확인했어요. 이상이 없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만약 혈당에 이상이 있으면 황구가 미리 알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두 할아버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황구라는 특별한 가족이 있어서 더 든든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제는 바둑을 둘 때도 영수 할아버지의 컨디션을 먼저 확인했어요. 혈당은 정상인지, 약은 먹었는지 체크하고 시작했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당뇨병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글루카곤 주사도 준비해뒀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였어요. 두 할아버지는 이제 건강 동반자가 됐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정기검진도 함께 받았어요. 정말 좋은 관계였어요. 황구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위기를 넘긴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요. 의사는 영수 할아버지에게 황구 같은 반려동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했다고 칭찬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게는 이런 위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황구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황구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영리한 개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제 황구는 동네에서 유명한 개가 됐어요.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하고 황구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황구를 더욱 자랑스러워하게 됐어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영웅견이었거든요. 황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철민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은퇴한 탐지견이지만 여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물병원 수의사도 황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요. 탐지견 출신의 특별한 능력이 의료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당뇨 알림견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해 줬어요. 황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당뇨 관리에 전문가가 됐어요. 약 복용도 정확히 하고 혈당 측정도 꾸준히 해요. 황구 덕분에 얻은 소중한 교훈이에요. 당뇨병 환자 모임에도 참여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황구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동해했어요. 특히 반려동물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려주면서 많은 당뇨 환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두 할아버지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바둑을 둬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 체크도 함께 해요. 황구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황구는 영수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냄새를 맡아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요. 이상이 없으면 조용히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줘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파트너가 된 거죠. 의료진들도 황구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지역 신문에서도 황구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은퇴 탐지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황구의 이야기는 다른 은퇴견들에게도 희망을 줬어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였어요. 철민 할아버지는 이제 황구와의 일상을 더욱 소중히 여겨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할 때도 황구의 건강을 꼼꼼히 체크해요. 황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황구 전용 건강 수첩도 만들어서 정기검진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황구의 컨디션을 항상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이제 황구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반려동물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람보다 뛰어난 감각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은퇴한 탐지견들의 경우 일반 개들보다 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새로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분들의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생명과 직결돼요. 약 복용을 정확히 지키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황구가 보여준 교훈이에요. 당뇨병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방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이기도 해요. 특히 케톤산증 같은 급성 합병증은 응급 상황이에요. 빠른 발견과 치료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황구가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동물의 특별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황구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 수도 있거든요. 황구처럼 은퇴한 탐지견들도 여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개들을 입양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노인분들께는 반려동물이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어요. 황구와 두 할아버지처럼요.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황구가 보여준 것처럼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당뇨병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중요해요. 영수 할아버지와 철민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 복용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식단 관리와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당뇨병 관리의 핵심이에요. 반려동물의 이상한 행동도 무시하지 마세요. 황구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동물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특히 탐지견 출신이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들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반려동물이 특별한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당뇨병 관리에 대한 경험담이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은퇴견 입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황구 같은 특별한 반려동물들의 이야기를 더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